중국어는 CC에게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에스크CC닷컴의 CC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나라 때 평왕, 주평왕이 도읍을, 도성을 서쪽의 호경에서 동쪽의 나급으로 동천을 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770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호경은 뒤에 이제 장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오늘날로 치면 삼사성의 이제 서안시 부근이 되겠고요. 나급은 이제 오늘날로 치면 하남성의 낙양시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나라는요 하나라와 상나라의 뒤를 이은 나라가 되겠는데 기원전 1046년에서 기원전 256년까지 있었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기원전 770년 주평왕의 이제 동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서주와 동주 시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제 주평왕이 동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동주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주 시대가 열리면서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함께 열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요 뒤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지만 동주 열국지에 있는 내용도 함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동주 열국지는요 일종의 이제 연희소설이 되겠는데 연희소설이라고 하면 그냥 역사소설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요 명나라 때 풍목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국지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청나라 때 이제 최원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열국지전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개작을 한 책이 바로 이제 동주 열국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주 열국지에 들어있는 내용도 좀 함께 언급을 좀 하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나라 10번째 왕으로 천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려왕이 이제 천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주선왕이 이제 천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주선왕 때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하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동주열국지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선왕이 이제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이제 듣게 되는데 이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달이 떠오르고 태양은 지고 그리고 이제 그 뽕나무로 만든 활과 그 식물을 엮어서 만든 화살통 이런 게 이제 우리 주나라를 해칠 것이다. 이제 해를 끼칠 거다. 이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많이 불길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선왕이 이제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달이라고 하는 건 여자를 상징하니까 여자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우환이 재앙이 있을 것이고 이거는 이제 화살, 이제 뭐 화살통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선왕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당시 이제 왕후였던 강후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강후가 이야기를 듣고 마침 이제 궁궐 내에도 좀 기이한 일이 있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 선왕이었던 주려왕 때 한 그 어린 궁녀가 이제 사내 없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임신을 하고 이제 아이를 바로 낳은 게 아니라 또 수십 년 동안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 뒤에서야 최근에서야 이제 그 여자아이를 낳았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좀 불길하게 느껴지니까 이 여자아이를 그냥 강에다 갖다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선왕이 그 궁녀를 부르다가 자초지정을 듣고 빨리 이제 이 여자아이를 찾아다 죽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때 때마침 이제 그 도성으로 한 모녀가 이제 활과 화살 같은 걸 이제 팔려고 화살통 이런 걸 팔려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주선왕이 또 이제 이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두 모녀를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이제 그 두 모녀의 이제 남편이자 이제 그 아버지죠. 이제 그 사람이 듣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도망을 가게 되면서 이제 강가에 버려졌던 이 여자아이를 또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아이를 보고는 이제 데려다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도성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포나라의 이제 포성으로 이제 원래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이제 데려다가 이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이제 포사가 되는 것이죠. 포사. 자, 그리고서 이제 또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선왕이 죽고 주선왕의 뒤를 이어서 강후와의 사이에 이제 주유왕이 이제 그 낳은 아들이 이제 주유왕이 되는데 이 주유왕은 이제 정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였던 호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간언을 올렸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주유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그의 아들 호홍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이제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서 예쁜 여자, 그러니까 미녀를 이제 주유왕에게 바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포사를 이제 돈을 주고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사를 이제 주유왕에게 이제 갖다 바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주유왕이 포사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포양은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유왕이 포사가 참 마음에 들었지만 포사가 이제 웃지를 않으니까 이게 좀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사가 웃을 수 있도록 이제 꾀를 내는 사람에게는 이제 그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백석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간신이 되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꾀냐 하면은, 그때 당시 주나라에는 이제 봉화대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적들이 침입을 해오게 되면 이제 저 봉화를 올리게 되면 지방의 제후들이 그 봉화를 보고 이제 그 천자를 구하러 오는 이제 이런 체계가 잡혀져 있었는데, 그 거짓으로 이제 봉화를 올리게 되면 이제 제후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왔다가 허탕을 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헛걸음을 치고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제 그 포사가 이걸 보면 이제 웃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꾀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유왕이 이걸 또 이제 시향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사가 이제 그걸 보고서 제후들이 헛걸음 치는 걸 보고서 막 웃으니까 이제 주유왕이 이후에도 여러 번 이제 거짓 봉화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뒤에 이제 견융족이 이제 그 진짜로 이제 그 도성을 침입을 했었을 때 봉화를 올렸지만, 그때는 이제 그 제후들이 그 봉화를 보고서 또 거짓이라고 이제 거짓 봉화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무도 이제 주유왕을 도우러 이제 오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제 중국어로는 이제 펑허 시주호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거짓 봉화가 되겠죠. 그래서 봉화로 이제 그 제후들을 놀리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아무튼 간에 이제 주효왕이 이제 그 포사를 이제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얘기, 그 동주의 국제에 있는 내용을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제 그 사마천의 사기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함께 들어가 있으니까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간에 그 주유왕이 이제 포사를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데, 사실 이제 포사를 얻기 전에 주유왕은 왕후였던 신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후의 사이에 이제 아들 의구를 두었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희자는 이제 성씨가 되겠는데요. 아들 희구가 있었었는데, 참고로 이제 이 신후가 누구냐 하면 신나라의 제후였던 그 신후, 뭐 둘 다 신후가 되겠지만 이제 중국어로는 발음이 좀 틀리죠. 그래서 신나라의 그 제후인 신후의 딸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주유왕이 이제 포사를 얻고 나서 또 오래지 않아서 이제 그 아들을 두게 되는데, 이제 백복이 되죠. 백복이라고 하죠, 이름을. 그래서 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유왕이 포사를 너무 이제 총애를 한 나머지 그 신후와 이제 그의 아들 의구를 이제 폐위를 시키고 그 자리에 대신 이제 포사와 백복을 앉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신후와 이제 의구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 아버지이자 이제 외할아버지인 신나라 제후 신후에게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유왕이 신후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을 내놓으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신후가 이제 이 말을 듣지를 않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제 주유왕을 맞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민족인 이제 그 서쪽 오랑캐 견융족을 이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견융족이 이제 그 주유왕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도성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주유왕이 죽고 또 이제 백복도 죽고, 그리고 포사는 이제 견융족에게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견융족이 이후에도 도성에서 이제 물러나지를 않고 계속 이제 도성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신후가 이제 그 진문후를 비롯해서 몇몇 제후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문후와 이제 몇몇 제후들이 이제 견융족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견융족이 이제 그 호경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후가 몇몇 제후들과 함께 이제 새로 자신의 이제 그 외손자가 되겠죠. 그래서 희구를 이제 왕위에 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바로 이제 주평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편 여기에 이제 몇몇 제후들이 이제 반기를 드게 되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괭나라에서 이제 괭나라의 이제 괭공한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제후들이 이제 그 다른 사람을 이제 왕위에 앉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주휴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주휴왕은 주사랑의 아들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휴왕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휴왕의 동생이었던 주휴왕을 이제 또 다른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괵공하는요, 아까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객석보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객의 제후, 일단 이제 괵공한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제후들이 이제 주휴왕을 또 새로운 왕으로 앉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나라에는 두 명의 왕이 천자가 이제 있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래서 이제 주평왕이 이제 그 호경에 들어와서 이제 그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 주평왕이 이제 보니까 호경이 여러 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폐허가 되어 있는 걸 보고 호경을 다시 재건을 해야겠다는 생각 대신 이제 도읍을 이제 도성을 이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 그 나급으로 이제 그 천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문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문후와 함께 이제 몇몇 제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주평왕이 이제 동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지도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그 호경에서 나급으로 이제 도읍을 이제 동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과정을 잘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제후 이제 천자에 올라가고 동천을 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천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천자 왕의 힘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지방의 제후의 힘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왕위에 오르고 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후부터 동주 시대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그 천자는 실권은 없고 지방의 이제 제후들이 오히려 이제 실권을 얻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를 이제 춘추 전국 시대의 개막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간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주나라에는 두 명의 이제 왕이 있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진문후가 이제 주평왕을 이제 그 지지하에 주휴왕을 공격을 해서 드디어 이제 주휴왕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주나라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한 명의 왕만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제 연표로 만들어 본 것인데요. 그래가지고 기원전 781년 주휴왕이 이제 천자에 오르고 그리고 기원전 771년 견융족의 침입으로 이제 주휴왕이 죽게 되고 770년에 주평왕이 이제 나급으로 천도를 하고 그다음에 기원전 750년 진문후가 주휴왕을 죽이는 일련의 그 역사적 사실을 연표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내용 연표로 이제 만들어 본 것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보고요. 이번 내용이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이제 제가 실시간 운영하는 에스크CC.com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이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